안녕하세요. 5천만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콕 찔러 짚어보는 이수원의 이슈콕 시간입니다. 8월 20일이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됩니다. 이번 주 이슈콕은 새누리당 후보의 핵심 참모를 불러 각 후보의 입장과 장단점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태희 후보 측을 대변하여 이준우 정책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8월 20일 전당대회가 일주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역전의 드라마를 혹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역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가 싸우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윤태희라는 인물이 보인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당의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 아니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하고 또 저희가 그래서 호소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에 저희 후보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신 거 알고 맞습니다. 후보 선수를 네. 그렇습니다. 19일 날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19일 날 하게 네. 네. 그건 내용을 소개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와중에도 지금 반장 선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일단은 집에 불을 끄는 게 우선입니다. 불을 끄고 나서 이제 수습이 된 후에 반장 선거를 해도 저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당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빠지고 있습니다. 공천 뇌물 사건으로 당이 거의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받고 있고 또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고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당을 수습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오로지 경선에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옳은 것은 잠시 이것을 여기서 세우고 당을 살리는 데에 모두가 주력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오늘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후보는 하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 지도부나 네. 박근혜 네. 좀 청와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수사를 지켜보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수습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제 관점이나 취지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전에 이제 안상수 후보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경선을 꼭 해야 된다면 경선은 하되 경선이 끝난 시점이라도 아니면 경선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도 만약에 박근혜 후보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판정이 날 경우에 그때는 박근혜 후보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하거나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당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당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당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뭔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비박 3인 간에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김태우 후보의 경우에도 아마
당의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저희 취지에 공감을 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대통령으로서 나오셨는데 만약에 이태희 후보가 된다면 이런 점에서 다른 후보 도전 경쟁이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를 보면 공직 생활을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오래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IMF를 극복하는 데 실무자로서 상당히 많은 이제 심의를 기울였고, 또 이제 정치에 입문해서는 정책통으로 이제 계속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두 번에 걸친 경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월가 발, 월스트리트 발 경제 위기 한번 있었고, 리먼 파산 사태 있었고, 최근에 유럽 재정 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 사실은 그 위기를 한국이 가장 소프트 랜딩 하는 데에 큰 이제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어디서 어떤 불확실한 요소가 닥칠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라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임태희 후보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그 리더십의 에센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어서 어떤 안심할 수 있는 후보,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가장 합리적으로 또 국민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후보, 그게 저는 임태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덧붙여서 지금 정치를 사실은 상당한 지지율이 여성 지지율이 이게 이제 부당파 안철수 이상이라고 안철수 현상은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그 측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기성 정치에 보내는 경고가 이제 안철수 지지라는 현상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정치, 그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 그것이 이제 또 안철수 현상에 이제 녹아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기성 정치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안철수 개인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안철수에 투영된 국민의 기대와 거기에 그 담겨져 있는 민심이 무엇인지를 정치권이 저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치권이 계속 지금처럼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형태로 간다면 안철수 현상은 지속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정치권 스스로가 자정과 쇄신,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어떤 소통 노력을 한다면 안철수 현상은 조금씩 수그러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가능이면 안철수를 마음을 하신다면 저희 후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만일 임태희 후보가 새누리당의 경선 후보로 선출이 된다면 저희는 안철수 교수가 아마 출마를 안 하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랑 지향점이나 아니면 어떤 저희가 추구하는 리더십과 그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도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위상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존재하고요. 만약에 붙는다면 국민을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희 후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MB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보여주는 그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크신 분이 이렇게 후보가 자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대 대선의 아마 패턴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그 대선의 패턴을 보면은 책임 정치가 늘 실종된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탈당하고 출당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당은 당명을 바꾸고 마치 전혀 다른 당인 것처럼 국민들한테 포장을 해서 나가기도 하는 이런 행태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실상 저는 그건 책임 정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이명박 정부가 갖고 있던 가치,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지향점들, 이런 부분들이 100% 모든 것이 다 실패했고 잘못됐다면 자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방향성은 옳았지만 저희가 미처 완수하지 못한 부분, 또한 미흡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가 당당하게 정권을 계승할 부분을 계승하면서 그 부분은 끝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책임 정치에 부합되는 것 같은 거라고. 국민들 생각을 네. 나눌 수도 있는데요. 네. 일반 국민들 네.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17%. 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다. 이런 현재 지지율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정부다라는 것에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 우리 정권들을 보면 임기 말에는 항상 국민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최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마 10% 후반, 20% 초반 정도의 지지율밖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의 사실 평가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완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정치 개혁의 상징으로 또 자리매김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 MB 정부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한국을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드가 한국 곳곳에 경제나 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평가는 나중에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거 같이 하는 건 네. 네. 이번에 미래에서 네. MB맨이라는 사실 네. 정치를 제대로 위해서 나온다. 네. 이런 임태희 후보가 대통령실장을 그만두고 이제 전국에 이제 민심 탐방을 한 4개월 정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가 많이 이렇게 좀 놀라셨던데, 임태희 후보가 대통령실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만큼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출마를 했는데, 결국 그만큼 인지도가 낮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입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색깔을 탈색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임태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쭉 그동안 해왔던 국정 경험을 대통령실장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점에서 오히려 그 경험을 그 정책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민생을 저희가 이제 챙기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라는 생각이 혹시 그 후보 출마하실 때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부담을 가지실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출마 선언을 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만나 뵀을 때 그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임태희 후보는 네. 유동고시 네. 24회 출신이죠. 상수는 그렇습니다. 온건하고 합리적인 선거를 네. 이제 그 제가 임태희 후보 출마 선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화합시킬 책임자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임태희 후보가 그런 적극자인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임태희 후보가 늘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일관성 있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정치적 롤모델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꼽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 그것에 존경하고 반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희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성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초석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다지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그것을 평가하고 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하나의 이제 정신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경험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우리 이제 경제 정책이나 산업화의 그 패러다임이나 그 지향점, 이것을 계속해서 그 바탕 위에서 본인이 이제 정책 전문가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와 경험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집니다. 임태희 후보께서 정치 입문하신 게 2000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YS 대통령 퇴임하신 후시죠. 같은 때문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 하실 때 여러 차례 이제 격려 전화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태희 후보가 당대에는 취미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임태희 후보의 지향점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성 정치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그 정책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각지에서 자기의 어떤 그 철학과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캠프의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정책 전문가들의 주력을 이루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당 공식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 당선이 되거나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세력이나 아니면 목적들이 펼쳐져야 되겠지만, 현재는 일단은 그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저희 조직을 짜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임태희 네. 대표공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이제 그 남북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다들 이제 불안 요인, 위기 요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서해상에서 이제 계속 도발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으로부터의 남북 관계는 그 위기 요인, 불안 요인이 아닌 성장 요인, 기회 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갖고 있지만, 특히 기존에 이미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거기에는 이제 북한 지역 같은 이제 해주라는 또 도시도 있고, 그 마침 우리도 또 서해안 시대에도 활짝 열려서 그쪽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경제 중심 벨트로 묶으면 그게 이제 남북 그 경제 교류 협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청사진을 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위 그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라는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저는 그 원칙이 있는 남북 관계를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저희는 내리고 있고, 그 출발선상에서 저희가 남북 관계를 이어갈 경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 아주 공고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그런 그 협력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북 관계가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버 세대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 요인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 왜 가까이서 지켜본 참모 입장에서 1분 30초에 간단하게
저는 임태희 후보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까지도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화를 할 때 정말 전 정치인 중에서 그렇게 경청하는 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때 이미 그 대화 속에서 완벽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배려하면서 대화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최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 리더십. 안철수 교수도 이제 청춘 콘서트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어필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후보가 임태희 후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멋을 부리거나 그것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포장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못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장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것을 실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임태희 후보보다 더 훈련된 지도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부분, 소통의 리더십,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실행의 리더십,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 실장을 통해 임태희 후보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임태희 후보는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지,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바라보았습니다. 임태희 후보에 대해 좀 더 이해의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5천만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콕 찔러 짚어보는 이수원의 이슈콕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